50번 유전자키, 부패에서 조화로. 인간의 계층 구조가 작동하는 경향은 서로 경쟁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개인의 생존이나 더 나아가서는 종족의 생존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뇌의 오래된 부분에서 유래합니다. 그림자 주파수에서 인간의 두뇌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는 두려움이라는 매체를 통해 번역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데이터가 손상되어 전 세계에 편파적인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전사로 알려진 과정에서 메시지는 번역되기 전에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해석으로 어느 한쪽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는 다른 쪽에게서 똑같은 두려움과 반응을 촉발시킵니다. 결과는 50번째 그림자의 프로그래밍 파트너 3번의 그림자 혼돈입니다. 50번째 유전자 키, 그림자 부패.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번 유전자 키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저는 봄에서 체리캣으로 이제 체리캣에서 풍요의 여신 가네샤로 탈바꿈한 가네샤입니다. 제가 처음에 봄이란 닉네임을 쓸 때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의 생명력을 담은 봄에서 잠시 멈추어 본다의 봄이었습니다. 그러다 활성화 시퀀스를 마치고 우울을 창조성으로 승화하는 낭만 고양이를 상징하는 체리캣이 되었습니다. 지금 비너스 시퀀스의 코어의 구에 들어서서 저는 저의 핵심 상처가 결핍과 배고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자원이 별로 없다는 부족감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원망으로 경쟁적인 저를 보며 좌절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결핍을 느낀다는 건 내가 채울 수 있는 곳간이 크다는 뜻은 아닐까요? 라고 교수님께서 생각의 전환을 도와주셨을 때 가슴이 녹아내리듯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직 어색하지만 가네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 개명을 했습니다. 어릴 때 저는 가족과 경제적 풍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엄마도 계시고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도 여전히 결핍과 궁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궁핍함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러다 발견한 것은 우리 엄마가 6.25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 되셨다던 그때의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부재가 얼마나 컸으며 그 고통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우리 외할머니가 느꼈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는 늘 혼자야 라는 마음은 그 큰 두려움으로 삶의 흐름을 해석한 결과라는 것을 알 것 같았고 외할머니와 엄마의 짐까지 얹어서 제가 과거를 반복하면서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를 2022년 현재 이곳으로 불러옵니다. 그렇게 과거 청산이 일단락 나는가 싶었는데 저는 칼 융의 부모의 경험하지 않은 삶만큼 자신의 환경과 자녀들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없다는 말을 다시금 몸소 경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전직을 위해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을 보내며 아이들과 여유로운 일상이 행복이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접었고 월요일은 시험 접수 마감일이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 아이가 아파서 회의 중간에 퇴근해야 했습니다. 왕복 2시간 병원을 오가며 엄마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저는 폭발했습니다. 아이가 알약을 먹기 힘들어 약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말을 하면서 점점 화가 저를 먹고 저는 사라지고 균형은 깨졌습니다. 가마솥이 깨질 것 같은 위기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 남편도 모두 긴장하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약도 안 먹을 거면서 병원을 왜 갔어?
이건 우리 엄마가 저에게 자주 했던 말이고 너도 똑같네 하는 생각이 귓가를 울렸지만 저는 계속 화를 냈습니다. 나도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엄마라는 이유로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고 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엄마면 당연히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냐고. 이 말을 직접적으로 뱉지 못해서 저는 더 뱅뱅 돌려가며 요란히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미룬 탓이란 것도 발견했습니다. 결국 아이가 약을 안 먹은 탓도 아니고 엄마만 육아를 책임지는 가정이나 사회 문제라기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회피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잘못했다고 했지만 제가 화풀이한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슬픔과 분노는 존재를 뒤흔듭니다. 라캉은 안정화라는 것은 어제와는 다른 내가 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여전히 두렵고 어렵지만 오늘 저는 약간의 불안정한 저의 내면을 보면서 다른 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자기 사랑이란 어제의 나를 새롭게 보고 현재와 미래를 조율해 나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DNA에 흐르는 좌절과 결핍을 깊이 느끼고 전체 흐름과 잘 조화를 이루며 저는 자아 실현의 욕구를 경험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희생이란 말이 아닌 엄마는 진정으로 풍요로웠고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며 저의 짐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모두에게 골고루 비추는 가네샤가 되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